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26조 5천억 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6천억 원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본 예산보다는 14.7%, 4조 6천억 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새벽 6시 기준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182건 접수됐습니다. 폭설까지 겹치면서 항공기 159편이 결항했고 지방 도로 곳곳도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이 밀집한 전북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시기에 검출됐던 바이러스 두 종류가 모두 등장해 방역 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가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검진 비용과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17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최근 DNA 검사 결과로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장기 미제 사건의 신원 미상 DNA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7년 전 범행 현장에 남겨졌던 채모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매섭게 불어닥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는 살을 내는 찬바람이 들어와 혹독한 하루를 보내야 했고 전국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까만 가림막을 두른 비닐하우스 단지에 하얀 눈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맹렬한 추위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 곳곳이 미끄러운 빙판길입니다. 400여 세대 주민 700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 비닐하우스 마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못 가나? 지난주에 교회도 못 가서. 교회도 못 가서 또 축을 못 가지. 비 오면 못 가고 눈을 못. 여가 길이 안 좋아. 빗방길이라. 도시가스와 상하수도가 없다 보니 연탄을 수시로 갈아줘도 방을 데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럼 밤에도 나와서 가세요? 네, 새벽에도 가고. 오늘 새벽 좀 늦어가지고 꺼져서 해관에서 가서. 방 안에서도 외투를 겹겹이 입고 있지만 살을 내는 바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집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난로가 있어도 공기가 서늘하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하차도 천장 기둥 사이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얼음줄기가 찌를 듯이 날카롭습니다. 인천에선 고드름이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여러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설과 한파로 수도권과 강원,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 기준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시설물 붕괴 등 전국에서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가 모두 182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가 모두 159편이 통제됐고 지방 도로 13곳도 진입이 제한됐습니다. 중대본은 그제 저녁 8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최강 북극 한파의 강원 지역에서는 폭포가 흐름을 멈췄습니다. 서해안에는 30cm 넘는 폭설이 내려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거세게 쏟아지던 폭포가 그 흐름을 멈췄습니다. 물 대신 5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기둥이 장관을 이룹니다. 폭포 아래쪽 커다란 바위에는 거대한 고드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북극에서 남아한 강력한 한기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날씨가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춥다고 해서 한번 제대로 얼었을 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실제로 보니까 장관인 것 같습니다. 도심도 이례적인 12월 한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모자에 마스크, 귀마개로 중무장한 채 종종 걸음을 합니다. 청계천 가장자리는 얼어붙기 시작했고 고드름도 생겼습니다. 강원도 향로봉은 영하 25.5도, 서울도 영하 14.4도로 평년보다 10도 이상 낮아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설국으로 변한 내장산의 정자지붕과 앙상한 나무에는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살얼음으로 뒤덮인 호수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반면 30에서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진 도심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거리 곳곳이 눈으로 뒤덮였고 영하권 추위에 도로는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차에 눈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 바빠서. 전국을 얼린 북극발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은 오늘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서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거나 고혈압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광장 폭포의 세찬 물살을 받는 청계천 곳곳에 얼음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거나 발로 차도 깨지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관련 사고와 질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전북 무주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이 지난 17일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는 노년층은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져 더 취약합니다. 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혈액 속 수분이 손실돼 점도가 높아지고 급격한 기온차에 혈관이 수축하는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도 좀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도 수축하게 되면서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혈전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곳곳이 빙판길이 되면서 낙상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은 손에 작게는 찰과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곳에 고관절에 손상이 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관절 부위가 골절이 오게 되면요, 걸음을 걷지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올 수가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요, 장갑을 끼시고. 대표적인 한랭 질환인 동상 증상이 있으면 37도에서 39도의 온수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더라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주가 권장됩니다. 특히 한랭 질환 환자 60% 이상은 65세 이상이어서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의 카르텔 언급 이후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보다 6,217억 원 늘어난 것이지만 올해 본 예산보다는 14.7%, 4조 6천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학생연구원을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부 R&D 예산이 26조 5천억 원, 과기정통부 예산은 18조 5,62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주요 R&D 예산에는 계속과제와 창의연구 등을 포함한 기초연구사업에 1,528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45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이 신설됐습니다. 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336억 원, 슈퍼컴퓨터와 중이온 가속기 등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추가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밀집된 서해안 벨트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된 데다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발생했습니다. 11월 27일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오리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가금농장 첫 발생 이후 13일 만에 발생 건수가 20건을 넘어서면서 확산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빠른 추세입니다. 특히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되면서 3,7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2016년의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의심했습니다. 이 H5N6형은 감염이 돼도 발현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겨울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이 밀집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충남, 경기 지역 등 서해안 벨트로의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대규모 산란 농가 10만 수 이상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하고 있고요. 여찰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 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로 봤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건 1월과 2월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과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가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광역시도와 난임 지원 정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 의료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지원이 달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월 수도권을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 1월에는 추가로 7개의 시도로 확대하고 4월에는 강원도까지 폐지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급여 지원도 확대되면서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구별 없이 20회에 인공수정 5회까지 더하면 전체 25회까지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을 넘나들며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북도청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분만을 시행하는 의원과 종합병원 분만진료 협력 모형과 국립대 병원이나 수도권 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 가는 모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이 개원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인력 운용 방식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17년 전에 벌어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남겨진 채모가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 한 가닥뿐. 이마저도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마땅히 써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한참을 캐비닛 안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제로 남은 성폭력 사건 속에 신원미상 DNA를 지난해 전수조사하면서 현장에 남은 채모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해자들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는데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가 2011년 다른 강도범죄로 실형을 살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전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최근 경찰이 밝혀낸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다만 DNA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고 A씨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중국산 구기자 등을 국내 유명 산지에서 난 제품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형적인 포대가리 수법으로 두세 배 높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원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양 구기자 파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품 원산지가 국내산 100%로 쓰여 있습니다. 무작위로 제품을 가져가 분석했더니 모두 외국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고에선 중국산 구기자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청양산으로 거짓 표기된 중국산 구기자 11톤가량이 경북 한 통신 판매 업체를 통해 전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업체가 직접 구매한 중국산 구기자는 10%가량, 나머지 90%는 다른 지역 오래 묵은 국내산 구기자로 알고 한약재 도매업자한테 속아 산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샀든 국내산을 샀든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면 똑같이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양산 구기자가 전국의 구기자 산지로 유명하다 보니 이 명성을 이용해서 청양산 100%로 판매를 했고, 따라서 이 부분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돼서 해당 판매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여주 3톤을 천안산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 판매업자와 한약재 도매업자가 부당하게 거둔 이득은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둘 다 범행이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탓에 모두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한약재 도매업자한테 중국산 구기자를 산 다른 유통업자들을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돼지들이 병에 걸려 폐사하거나 살처분되고 있는데 돼지고기 값은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농가 앞에 죽은 돼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대한 구덩이에 살아있는 돼지떼를 몰아넣고 살처분하기도 합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지난 4월부터 중국 북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소시지에서 ASF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나온 보도입니다. ASF는 허베이성과 허난성, 산둥성 등지에서 발병해 점차 중부와 남부 지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양돈 지역인 스촨성은 최근 30kg 넘는 외지 돼지의 반입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ASF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치사율 100%에 달하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일반 돼지열병 사례만 종종 소개할 뿐 ASF 유행에 대해선 쉬쉬하고 있습니다. 中国爆发非洲猪瘟，但打从疫情爆发以来都没有通报世界动物卫生组织，导致疫情状况不透明。 ASF 확산에 따라 폐사율은 높아지는데 돼지고기 값은 되려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전염병 확산에 놀란 농가들이 도축을 서두르면서 일시적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产的比吃的多，市场消化不了，所以导致价格下降。 중국 식탁에 빠짐없이 오르는 돼지고기, 최근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당국의 침묵 속에 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내년 4월 이후 진행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내년 1월부터 오염수 이송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에 시행할 5차 방류 대상 오염수 7,800톤을 내년 1월부터 보관 탱크에서 측정용 탱크로 옮길 방침입니다. 6차 방류 오염수의 탱크 간 이송 작업은 내년 3월쯤 시작할 예정으로 방류 오염수의 양은 앞서 5차례와 거의 같습니다. 한편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지난 10월 청소 작업 도중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쓴 사고의 경위를 파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저가 범용 반도체도 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내년 1월 자동차, 항공 우주, 방위산업 등 분야의 1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일부 중국 반도체 기업이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왔다며 중국이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SNS로 교류하며 유대 관계를 쌓은 뒤 연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는 사기 수법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릅니다. 미군이나 의사를 가장해 무려 19억 원대를 가로챈 외국인 조직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사랑한다는 고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한복판.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뛰어갑니다. 앞서가던 남성이 덜미를 잡히더니 두 사람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나서야 위태로운 추격전은 마무리됩니다. SNS로 연인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인출책입니다. 이들 조직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이나 의사, 기업가 등 내세운 신분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해 연인 관계로까지 나아가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두바이 출장 중에 짐을 분실했는데 못 받은 월급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이제 은행 계좌가 막혔다. 그래서 이 은행 계좌를 풀려면은 소정의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등 아프리카에서 국내에 건너온 남성들로 총책과 인출책 등 역할을 정해 사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만 30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온라인으로 전해진 사랑의 미러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은 무려 64차례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만난 적도 없는 외국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스타로 하다가 카톡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좀 더 진지한 대화도 하고 이제 친분이 쌓이면 이제 호칭도 서로 애정관계의 호칭도 사용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면 이제 자기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이제 행보 중에 이러한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범죄죠. 경찰은 조직원 13명을 모두 구속해 검찰로 넘기고 나이지리아 출신 해외 총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시는 심야 전통시장의 화재 감시부터 초기 진압, 대피 안내까지 수행하는 화재 순찰 로봇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곳은 종로구 광장시장, 성동구 마장축산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강서구 까치산시장 등 4곳입니다. 심야에 해당 전통시장을 화재 순찰 로봇이 순찰하면서 화재 이상 현상을 감지하면 야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로봇에 탑재된 친환경 소화 약재로 초기 소화도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화재 순찰 로봇은 향후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24시간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라이트 DDP 2023 겨울 행사가 어제 시작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1월 1일 새벽 1시 30분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DDP 외벽 전면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쇼입니다. 특히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이어지는 DDP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때는 지붕 위에서 불꽃 5,000발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막식에 참석해 DDP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 청계천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서울 윈터 페스타와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 한강공원 눈썰 매장 등 겨울 축제를 마음껏 즐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한파로 고드름이 줄줄이 달리면서 행인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매달린 고드름은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고드름을 발견하면 무리해서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의 신고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